솔직히 말해봐요. 불이 꺼질 때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그 짐승이 두렵습니까? 낮 동안의 당신의 공손함, 당신의 교양, 당신의 착함, 이 밤의 열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시키고 있다라고 느끼나요? 소리치고 싶지만 품이라는 경련이 목을 조여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지나치게 음란할까봐, 지나치게 시끄러울까봐, 지나치게 동물적일까봐. 당신은 더러운 단어 목록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사실 당신의 영혼이 찾는 것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카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섀도우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박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의 정신에게는 종종 진정하고 두려운 친밀함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러운 것을 원초적인 것으로 계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싸구려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10가지 문구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뇌를 폭발시키는 10가지 언어적, 열쇠 원형적 코드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상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성 흥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창녀가 가진 신성한 임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몸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치유하는 섹스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문 밖에 두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로스 에롯의 지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지금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긴 하루를 마친 후에 평온한 침묵이 아니라 당신들의 몸이 맞닿아 있을 때조차 당신의 침실에 걸려있는 무겁고 솜 같은 침묵 말입니다. 당신은 이 느낌을 압니다. 시나리오는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합니다. 불빛은 은은하고 시트는 완벽하게 깨끗하며 당신들 둘 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숙달되었고 접촉은 계산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치 의료 시술을 수행하거나 리듬을 놓치면 안 되는 복잡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무균 상태의 침실 스테릴 베드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안에 태양신경총 근처 어딘가에서 용암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더 세게 껴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날카롭고 지배적이거나 어쩌면 굴욕적이거나 순종적인 무언가를 소리치고 싶어 합니다. 진짜 무언가를. 단어들이 혀끝에서 맴돕니다. 날카롭고 짜릿하며 금지된 단어들. 하지만 그때 내면의 스톱 밸브가 작동합니다. 교양의 경련이 목을 조여옵니다. 머릿속에서는 착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숙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건 상스러워.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리고 당신은 그 단어들을 삼킵니다. 다시 안에 가둡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단추를 채운 영혼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었던 초신성의 폭발 대신 그저 방전이 일어납니다. 공손하고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나란히 누워있지만 당신들 사이에는 좋은 매너로 만든 유리벽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손함이 당신의 에로스 이로사의 간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묘사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숨을 내쉬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천박함에 대한 욕망, 더러운 단어에 대한 갈망은 당신의 타락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신 본능의 필사적이고 건강한 외침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당신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통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당신은 책임감 있는 직원, 자상한 어머니, 완벽한 친구입니다. 당신은 윤기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끄럽고 사회적이며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저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낮 생활이 무균 상태일수록 더 고상하고 영적일수록 밤의 보상은 더 야성적이고 세속적이며 더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카를 융은 이것을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나무도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는다면 하늘까지 자랄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환상, 당신의 더러운 단어는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에 어둡고 축축하며 비옥한 토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더러움 없이는 당신 사랑의 나무는 말라붙고 플라스틱처럼 변할 것입니다. 금지된 단어를 말하고 싶은 욕망은 당신의 영혼이 접지 하려는 시도입니다. 관계의 피와 살과 생명을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 상실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로티시즘의 주요 역설에 접근합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좀 건네줘. 빵 사와. 나 회사에 늦을 거야. 하지만 섹스의 공간에서 단어는 그 본질을 바꿉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문이 됩니다. 그것들은 변형의 행위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더럽고 금기시된 단어들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두 외로움을 나누는 벽 아래에 설치된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점잖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속삭일 때 혹은 소리칠 때 당신은 단순히 파트너를 흥분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둠을 너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너를 믿는다. 나는 너 앞에서 옷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가면까지 벗는다. 이것은 최고의 취약성의 행위입니다. 금지된 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친밀함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것을 절대적이고 벌거벗은 진실로 신성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나와 너의 장벽을 부수고 하나의 원초적인 우리로 합쳐집니다. 더러움은 황금이 됩니다. 천박함은 몸의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잡지에서 읽은 조언에 넘어가 이 함정에 빠집니다. 당신은 가장 음란한 10가지 문구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착한 소녀 안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말한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열정이 아닌 수치심으로 떨린다면 마법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싸구려 연극의 형편없는 연기처럼 가짜로 들릴 것입니다. 남자는 흥분이 아니라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단어는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정말로 그의 이성을 날려버리고 당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들은 올바른 장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서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 배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누가 이 단어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의 지하실에 숨겨왔던 그녀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 스크립트화된 섹스 먼저 작동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그를 미치게 할 10가지 문구 또는 기생의 비밀 사전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인터넷은 스크립트로 넘쳐납니다. 마치 올바른 텍스트를 외워서 적절한 순간에 말하기만 하면 마법이 저절로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남자가 거칠음에 흥분한다는 조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순간 당신은 모든 의지를 모아 그 마법의 문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커피를 주문하거나 아이에게 숙제를 안 했다고 꾸짖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긴장되어 있고 눈은 반응을 살피며 돌아다니고 억양은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말했나요?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정의 폭발 대신 어색한 침묵이 생겨납니다. 남자는 거짓을 느낍니다. 그는 포르노 배우의 단어를 듣지만 여교사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최악의 경우 그는 당황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발기부전의 살인자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어휘력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올바른 단어를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에 있습니다. 누가 이 단어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올바르며 편안해야 했던 당신의 사회적 가면, 당신의 페르소나입니까? 페르소나는 섹스를 할 줄 모릅니다. 페르소나는 섹스를 흉내낼 줄만 압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프롬프터를 읽으면서 열정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품위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기술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당신은 옷을 젖히고 싶지 않으면서 수영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비효율적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오은 문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나쁠 권리에 대한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그 단어들이 당신이 머리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튀어나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 얼어붙은 화산 증후군, 오은 문구가 시스템을 속이려는 시도라면 다른 극단은 완전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침대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저를 믿으세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독백이 진행됩니다. 그곳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마르퀴드 사데 또 얼굴을 붉힐 시나리오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신음 외에는 어떤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얼어붙은 화산 증후군 (Frozen Volcano Syndrome이라고 부릅니다. 밖은 얼음입니다. 밖은 통제입니다. 밖은 완벽한 조각상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 얼음 덩어리 아래에서 마그마의 압력이 매 순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강할수록 당신은 이 뚜껑을 닫아두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통제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력을 쌓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운전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자아, 이고는 통제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는 카오스의 영역입니다. 에로스는 통제를 싫어합니다. 에로스는 항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모든 단어를 필터링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몸과 파트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완전히 있지 않아. 나는 관찰하고 있어. 나는 평가하고 있어. 나는 방어하고 있어. 침묵하거나 안전하고 바닐라 같은 문구. 너무 좋아요. 당신은 정말 강해요. 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그림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될까? 내가 나 스스로도 두려워할 누군가로 변할까?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릴까? 이러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의 대가는 죽은 기계적인 섹스입니다. 당신은 체면을 지키지만 과정의 영혼을 잃습니다. 당신은 숙녀로 남지만 당신의 내면에 야생 여성은 굶주림으로 울부짖으며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 안에 살아있는 여성이 갇혀있는 마네킹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그림자와의 만남, 그 단어는 무엇이었나? 이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멈추세요. 숨을 내쉬세요. 당신 자신에게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섹스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아니면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 오르가즘 직전 또는 가장 깊은 삽입의 순간을 기억하세요. 번개처럼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의식 속에 넌사인처럼 섬광처럼 터진 그 문구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혀끝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단어를 안전한 신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의 맛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거칠었습니까? 굴욕적이었습니까? 지배적이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에게 명령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멈추지 마, 이 개자식아. 아니면 반대로 당신은 간청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용해, 나는 당신의 물건이야.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생식기를 점잖은 사회에서는 담벼락에나 쓰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바로 그 단어로 부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억에서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세요. 그 단어가 전달했던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 복종, 동물적 황홀경, 그 발화되지 않은 소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갇혀 있었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소화기로 당신이 꺼버린 순수한 핵에너지의 응축체였습니다. 왜 당신은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를 말한 것은 당신 동료와 친구들이 아는 그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를 말한 것은 당신 안에 다른 누군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누군가,
당신에게 위험하고 더럽고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하지만 그녀는 누굽니까? 에로스의 열쇠를 가진 그녀. 아르케타입 헬레나, 위대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카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영혼은 하나의 모놀리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면을 가진 복잡한 수정과 같습니다. 융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리적 유형과 아니마 여성성의 발달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영원한 여성성의 4가지 단계, 4가지 얼굴을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 이브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여성, 대지 여성, 본능적이며 생명을 주는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 메리입니다. 그녀는 성녀 여성, 도덕성 여성, 가정과 미덕의 수호자입니다. 네 번째, 가장 높은 단계는 소피아입니다. 지혜 여성, 영적 멘토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가장 억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녀는 헬렌입니다. 트로이의 헬레나. 그녀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제국이 무너지는 그 여성입니다. 그녀는 헤타이라 장녀, 연인 장녀의 원형입니다. 당신들 각자 안에는 이들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세요. 사회는 당신에게 좋은 에바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돌보도록. 교회와 양육은 당신에게 마리아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하고 인내심 있게. 책과 교육은 당신을 소피아로 끌어당깁니다. 똑똑하고 이해심 있게. 그런데 헬레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아내 창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녀를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매춘부라고 부르며 점잖은 여성은 그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입니다. 바로 헬레나가 에로스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열정적인 섹스를 할 줄 모릅니다. 그녀는 단지 인내하거나 부드러움을 줄 줄만 합니다. 소피아는 생각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에바는 돌보느라 너무 바쁩니다. 오직 헬레나, 오직 당신 아내 창녀만이 열정의 언어를 합니다. 오직 그녀만이 놀고 유혹하고 도발하고 바로 그 더러운 단어를 말할 줄 압니다. 당신이 마리아 또는 소피아 모드에 머물면서 열정적인 연인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실패할 운명입니다. 당신은 바이올린으로 못을 박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정을 되찾기 위해 당신에게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하실로 내려가 헬레나를 풀어줘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수치심을 모르는 고대의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덕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목소리를 당신의 남자가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작동하는가? 에난티오드로미아의 법칙. 이제 우리는 누가 말해야 하는지 당신의 내면의 헬레나. 알았으니 왜 이것이 작동하는지 분석해 봅시다. 왜 몇 가지 거친 소리가 당신이 노출된 신경을 건드린 것처럼 남자에게 그토록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답은 융이 발견한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이 법칙의 본질은 단순하고 무자비합니다. 모든 극단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조만간 그 반대로 변형됩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무균 상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생,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평판,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프로필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밝고 올바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닫힌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난티오드로미아의 법칙에 따르면 낮 동안 우리의 의식적인 태도가 더 높고 깨끗할수록 밤에는 더 더럽고 동물적이며 원시적인 무의식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섹스는 이 보상을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은 에난티오드로미아가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빛이 어둠과 만나야 하는 곳, 질서가 카오스에 의해 파괴되어야 하는 곳, 당신이 침대에서 더러운 문구를 말할 때 당신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에게 해제 신호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남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 나는 나의 미덕의 갑옷을 벗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숙녀, 엄마, 전문가가 아니야. 나는 단지 암컷이 되고 있어.
나는 육체가 되고 있어. 남자가 이성을 잃는 것은 상스러운 단어의 음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어휘가 아닙니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대조입니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그가 사회생활에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며 어쩌면 약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여성이 갑자기 천박하게 될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뢰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를 당신의 무대 뒤로 들여보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신호입니다. 그녀는 진짜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녀는 내가 거칠게 다루면 깨질 도자기가 아니다. 그녀는 불이다. 이 맥락에서 더러움은 청결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원초적이고 혼란스러운 형태의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음술사들의 프리마 마테리아, 철학자의 돌이 태어나는 기원 물질입니다. 이 더러움 없이는, 이 접지 없이는 섹스는 공허하고 플라토닉하며 몸을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결여된 채로 남습니다. 천박한 단어들은 당신의 영성을 담은 열기구가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성층권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닫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지구로 되돌려 놓습니다. 몸으로. 지금 여기로. 안나의 이야기, 숙녀가 간수를 풀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안나라고 부릅시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섬뜩할 만큼 익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이상적인 아내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교육받았으며 흠잡을 데 없는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깨끗하게 빛났고 아이들은 잘 돌보아줬으며 경력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침실에는 영원한 겨울이 지배했습니다. 남편 마크와의 결혼 생활은 동거로 변했습니다. 섹스는 정기적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은 부드럽고 깔끔했으며 치명적으로 지루했습니다. 마크는 그녀를 크리스탈 화병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안나는 그를 사업 파트너처럼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안나 안에서는 둔한 짜증이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거칠음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취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숙녀의 이미지를 망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올바른 토요일 밤이 지난 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우리 안에 갇힌 야생 짐승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마크는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귀에서 울릴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이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자요, 여보 대신 그녀는 문구를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머릿속에 품고 다녔던 문구. 더럽고 지배적이며 학부모 위원회의 안나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장 싸구려 포르노 영화에서나 남자를 부르는 식으로 부르고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을 자신에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단어는 공중에 걸렸고 무겁고 뜨겁고 밀도 높았습니다. 마치 방 안의 압력을 물리적으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날카로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고 비난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취했어? 라는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이불 위에 느슨하게 놓여있던 그의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크는 눈을 떴습니다. 그 안에는 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알고 지낸 그 공손한 남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녀를 붙잡고 그녀가 그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힘으로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공손한 결혼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허락을 받은 두 굶주린 그림자의 충돌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안나는 그에게 더 이상 도자기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문구는 수년간의 품위로 녹슨 문을 연 열쇠가 되었습니다. 품위의 코르셋을 자르다 안나의 이야기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안나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남편은 마크처럼 자제심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정에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코르셋, 당신은 매일 그 압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매일 아침 조이는 그 품위의 코르셋 말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상세게 웃을 때 그것을 조입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모욕적인 농담에 침묵할 때 그것을 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짓만 하지 말자고 생각할 때 그것을 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르셋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대, 학교 규칙, 거부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질식시킵니다. 그것은 당신 여성성의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더러운 단어가 단지 욕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맥락에서 이 단어들은 가위입니다. 그것들은 이 코르셋의 끈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안나가 그 문구를 말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흥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폭발 직전이었던 보일러에서 증기를 배출했습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열심히 떨쳐내려는 당신의 환상,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당신의 꿈이 것들은 무작위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뇌의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온전함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봐. 나 여기 있어.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고 위험하고 싶고 살아있고 싶어. 천박한 문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소외의 방탄 유리를 깨는 망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망치를 들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누구인가? 네 가지 원형하지만 당신에게는 어떤 망치가 필요합니까? 결국 더러움은 다양합니다. 그림자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그녀의 남자를 흥분시키는 것이 다른 여성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단어를 찾으려면 당신 안에 누가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당신 안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많은 문이 있는 긴 복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 문 중 하나 뒤에 그녀, 다른 당신이 갇혀 있습니다. 이 문으로 다가가세요. 귀 기울이세요. 누가 거기 있습니까? 그녀는 지배적인 여왕입니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는 권력에 대한 갈증일까요? 실생활에서 당신은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지배하기를 원하는 아마존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의 복종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무릎 꿇어, 나를 봐.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당신의 더러운 단어는 명령입니다. 아니면 순종적인 노예입니까? 어쩌면 실생활에서 당신은 철의 여인, 이사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족의 수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는 완전한 항복을 갈망합니다. 그녀는 물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야. 내게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당신에게 속해. 당신의 단어는 항복의 단어입니다. 아니면 야생 짐승입니까? 그녀는 권력을 원하지도 않고 복종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순수한 본능을 원합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완곡어법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나 합니다. 네가 안에 있기를 원해. 지금 깊이. 당신의 단어는 굶주림의 단어입니다. 아니면 차가운 관찰자입니까? 섹스를 실시간으로 포르노그래피 이야기로 만들면서 모든 행동을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들 중 누가 당신의 문을 긁고 있습니까? 어떤 원형을 당신은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메노스의 규칙. 저는 지금 당신에게 용감한 일을 요청합니다. 댓글로 내려가세요. 이곳은 익명의 공간이며 우리의 안전한 원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나의 그림자는 여왕, 노예, 짐승,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어떤 원형을 당신은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머니에 자신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는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를 합법화하세요.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10가지 언어적 열쇠. 그림자의 사전.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규칙입니다. 윤근 그리스어 단어 테메논을 사용했습니다. 신들과 악마들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하고 울타리 쳐진 공간. 당신의 침실은 당신의 테메노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곳에서는 외부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점잖고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법칙만 있습니다. 동의와 놀이의 법칙입니다. 두 성인 사이의 상호 동의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성합니다. 비록 밖에서 그것이 더러워 보일지라도, 특히 그것이 더러워 보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를 문 밖에 두세요. 테메노스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그림자의 사전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남성 정신을 해킹하는 10가지 열쇠, 10가지 범주의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원형별로 나눌 것입니다. 지배의 문구, 여왕, 아마존 원형, 심리적 메커니즘.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지배하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남성 정신은 동등한 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권력을 잡을 때 당신은 이끌어야 할 책임에서 그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여신을 섬기려는 그의 고대 본능을 켜는 것입니다. 문구 셔버 부드러운, 나를 봐, 눈 감지 마. 이것은 접촉에 대한 요구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환상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있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최면적입니다. 문구 너널러잉 강한, 멈추지 마, 내 허락 없이는 싸지 마. 이것은 순수한 권력입니다. 당신이 그의 쾌락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그를 벼랑 끝에 붙잡아 둡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고통스럽고 달콤한 황홀경입니다. 자신의 오르가즘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항복의 문구, 처녀, 희생자 원형, 심리적 메커니즘,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그에게 절대적인 정복자, 영웅, 알파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남자가 법과 규범에 의해 끊임없이 제한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그에게 전체적인 확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구 조르 3, 부드러운, 나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야. 나는 당신에게 속해. 이 단어들은 남자의 소유욕이라는 게슈탈트를 닫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아, 이고에게 연고입니다. 문구 쇼브 4, 강한, 내게 원하는 대로 해, 나를 사용해. 조심하세요. 이것은 핵 버튼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용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형태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짐승이 될지라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임을 알아. 이것은 그를 신으로 만듭니다. 점유의 문구, 어머니, 돼지 원형, 심리적 메커니즘. 이것은 번식 본능의 목소리, 씨앗을 흡수하는 돼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깊은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종종 자신이 침입하고 있는지,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두려워합니다. 이 문구들은 그 두려움을 없앱니다. 문구, 어레오, 부드러운, 당신이 안에 있기를 원해, 더 깊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침투 허가입니다. 문구 요요육, 강한, 나를 채워줘, 나를 가득 채워줘. 이것은 원시적인 부름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심피질이 꺼지고 파충류 뇌가 켜지게 하는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느낍니다. 거울 문구, 연인 원형, 심리적 메커니즘. 이 문구들의 핵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지입니다. 우리는 완곡어법, 거기, 아래쪽 꽃잎을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완곡어법은 에로티시즘을 죽입니다. 기관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은 포르노그래피적 현실의 효과를 만듭니다. 문구 스트라처 묘사적, 당신의 거시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좋아. 주목하세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거시기입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를 객관화하여 그것을 별개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남자의 나르시시즘을 엄청나게 만족시킵니다. 문구 더블8 평가적, 당신은 너무 커, 당신은 너무 단단해. 네, 이것은 클리셰입니다. 하지만 작동합니다.
남자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기 문구, 그림자,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마침내 중포병입니다. 음란하고 상스러운 언어의 사용입니다. 왜 작동할까요? 왜냐하면 욕설은 공격과 금기 위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섹스와 공격성은 뇌에 인접한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단어를 통해 약간의 공격성을 추가함으로써 당신은 성적 흥분을 강화합니다. 문구 치번구, 도발, 나를 창녀처럼 박아줘. 이것은 한 문장 안의 역할극입니다. 당신은 그가 신사의 가면을 벗고 내면의 짐승을 풀어놓도록 허락합니다. 문구 티노라곤, 더러운 칭찬. 와, 존나 좋아. 씨, 발 미치도록 좋아. 착한 소녀가 쾌감으로 욕설을 할 때 남자는 이해합니다. 내가 그녀를 문화가 날아간 상태로 몰아넣었구나. 내가 그녀의 동물적 본질에 도달했구나. 이것이 그의 승리입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4단계. 온독의 기법. 저는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맙소사, 나는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어. 혀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부끄러워 죽을 거야.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평생 자전거만 탔다면 전투기에 조종간에 앉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극단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문턱을 넘자마자 그에게 문구 자머나우드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격일 것이며 반드시 기분 좋은 충격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온독의 기법, 치라둔니칸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세요. 온도를 점진적으로 높이세요. 1단계, 호흡과 소리. 단어를 말하기 전에 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세요. 신음을 억제하는 것을 멈추세요. 호흡이 크고 무겁고 동물적이 되도록 허용하세요. 이것은 이미 신호입니다. 나는 통제력을 잃고 있어. 다랄 말은 2단계, 감각의 언어화, 거울 문구. 가장 안전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세요. 너무 좋아요. 당신이 나를 만지는 방식이 좋아요. 당신의 손은 너무 뜨거워요. 이것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섹스 중에 소리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트르셔나버의 3단계, 반단어와 속삭임. 열정이 고조될 때 더 대담한 무언가를 그의 귀에 바로 속삭여 보세요. 속삭임은 천재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떨림을 숨깁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당신을 원해요 라고 속삭이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가져요.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가 반응하고 그의 몸이 긴장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엑스리다너 4단계, 폭발. 그리고 당신들 둘 다 이미 흐름 속에 있고 이성이 꺼졌다고 느낄 때만 바로 그 더러운 단어가 터져 나오도록 허용하세요. 샴페인 병에서 코르크가 터져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도록 하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힘, 더러움 속에서 발견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세요. 중세 연금술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Instercor invenitur. 라틴어에서 이것은 거름 더러움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발견될까요? 황금입니다. 철학자의 돌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밝고 깨끗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둡고 무섭고 더러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안에 당신의 부끄러운 환상, 거칠거나 순종적이 되고 싶은 당신의 욕망, 상스러운 단어에 대한 당신의 갈망,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 피리마 마테리아, 당신의 생명력이 단련되는 기원 물질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여성은 종이처럼 평평합니다. 그녀는 착하고 편안하고 올바를 수 있지만 자기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창녀와 친구가 된 여성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남자에 대한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더러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모놀리스가 됩니다. 그러한 여성은 빛납니다. 그녀는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동시에 두렵고 경이롭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단지 파수꾼, 보물 동굴을 지키는 용일 뿐입니다. 그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와 친구가 되세요. 그에게 말하세요.
내가 너를 본다. 하지만 나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동굴에 들어갈 때, 당신이 그 금지된 단어를 말하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당신은 그곳에서 음란함을 발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의 잃어버린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 비밀, 리비도의 전환.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긴 여정을 왔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단어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을 찾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이 10가지 문구, 이 범주, 이 원형들은 단지 어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토요일 저녁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주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저주인 외로움의 저주를 파괴하는 고대의 강력한 주문입니다. 섹스는 몸의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어가 없는 언어로 나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나쁜, 더러운, 상스러운 것이 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남자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허락을 줍니다. 당신이 숙녀의 가면을 벗을 때 그는 기사의 갑옷을 벗을 권리를 얻습니다. 당신이 열정으로 소리칠 때 당신은 그에게 부적격함을 속삭이는 그의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당신이 요구하거나 복종할 때 당신은 우리가 사무실과 슈퍼마켓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이 세상에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에로스를 그의 정당한 왕좌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당신이 침실을 나설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일 것입니다. 리비도는 단순한 성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연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내면의 창녀와 아마존과 친구가 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이 침실 밖에서 변할까요? 오, 네.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원하는 것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은 상사의 눈을 보면서 봉급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정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죄책감 없이 친척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맛과 항복의 맛을 아는 사람은 창의성, 사업, 우정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이 됩니다. 그녀 안에서 자기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머리 스타일, 같은 옷.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특별하고 조용한 불꽃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단어의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당신의 더러움을 억압하는 데 썼던 에너지는 이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해방될 것입니다. 결론, 당신은 탐색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당신은 이상한 흥분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마침내 소리내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변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타락한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탐색자 시커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당신은 위와 아래, 영혼과 육체, 빛과 그림자가 하나의 춤으로 합쳐지는 그 상태를 찾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에게 주입된 이 모든 수치심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이며 이 성전에서 제단은 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도 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진실로, 당신의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본성으로. 다음 단계, 깊이로 들어가기. 우리는 이 선에 도달했습니다. 인터넷은 라이프 핵, 빠른 조언, 그리고 피상적인 행복 비법으로 넘쳐납니다. 이것은 소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면 당신은 소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과 깊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융에 대해, 원형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쇠를 주지만 문은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여행객이 되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정신에 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지하실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거울을 볼 때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을 하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종을 누르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신호입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 댓글에 당신의 원형을 쓰세요. 당신의 문구를 가져가세요. 당신의 남자에게 가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 불이 꺼질 때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만납시다.